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VIP 병동 1인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막히는 적막과 탐욕만이 흐릅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치매 노인 말순 씨는 오늘도 가족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으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보다 통장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을 쫓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의료진을 노려보는 아들과 초점 없는 눈으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말순 씨. 과연 이 차가운 병실 안에서 매달 사라지는 거액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VIP 병동 1인실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구와 최신식 의료 장비가 갖춰진 병실. 침대 위에는 앙상하게 마른 김말순 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반찬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지만 병실 안에 함께 있던 장남 최성식 씨와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짜증 섞인 표정으로 옷에 튄 국물을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성식 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뱅킹 앱을 실행하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야? 매달 수백만 원이 기타로 찍혀 있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성식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자 말순 씨는 흠칫 놀라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저 알 수 없는 헛소리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혀를 차며 침대 옆에 놓인 낡은 금고를 곁눈질했습니다. 성식 씨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며 다시 한번 다그쳤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여기 간호사들이 달라고 했어요? 네. 하지만 말순 씨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 자신의 것을 훔쳐가기라도 하는 듯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주머니를 꽉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성식 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병실 밖 복도를 서성이는 의료진들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희미해진 틈을 타 누군가 거액을 가로채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돈을 둘러싼 가족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우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위태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기를 꺼리는 1인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3년차 간호사 한지은 씨가 카트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아까 말순 씨가 엎어버린 식판과 음식물 찌꺼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병실 안에는 지린내와 음식 냄새가 섞여 퀴퀴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라면 인상을 찌푸리며 청소 여사님을 불렀겠지만 지은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장갑을 끼고 묵묵히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갈했고 바닥을 닦는 내내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말순 씨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은 씨를 바라보았지만 지은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식사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제가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속옷도 축축하죠? 얼른 갈아입고 뽀송뽀송하게 주무세요. 지은 씨가 다가가자 놀랍게도 사납게 소리를 지르던 말순 씨가 순한 양처럼 얌전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능숙한 솜씨로 말순 씨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거친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지은 씨의 손길에는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의무감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지은 씨의 손을 꼭 잡고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기, 왔어? 밥은 먹고 다니나? 지은 씨는 말순 씨의 헝클어진 흰머리를 빗으로 곱게 빗겨주며 치매로 인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순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저 밥 많이 먹었어요. 할머니도 이제 코 주무셔야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창너머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늙은 환자와 젊은 간호사가 마주 앉아 있는 풍경은 차갑고 삭막한 병원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동료 간호사들은 복도에서 힐끔거리며 유산이라도 바라고 저러는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지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 씨의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주말 오후 평화롭던 병실의 정적을 깨고 성식 씨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으로 병실 내부를 훑었고 마침 지은 씨가 말순 씨에게 깎은 사과를 먹여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은 씨는 말순 씨가 사과를 잘 씹을 수 있도록 작게 조각내어 입에 넣어주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정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성식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은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뭘 먹이는 거예요? 지은 씨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식사를 잘 못하셔서 과일이라도 좀 드시게 하려고요. 하지만 성식 씨는 지은 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지은 씨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지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노인네가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살살 꼬셔서 뭐라도 챙기려는 모양인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동안 빠져나간 돈 당신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니냐고. 성식 씨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지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고 겁을 먹은 말순 씨가 덜덜 떨며 이불 속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말순 씨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성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는 환자분을 돌보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지은 씨의 반박은 오히려 성식 씨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 병원장을 부르라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병실 밖 복도까지 그의 고성방가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성식 씨의 끈질긴 민원으로 인해 결국 지은 씨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 복도로 불려 나왔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동료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식 씨는 삿대질을 하며 지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로비까지 들릴 만큼 컸고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모욕적이었습니다. 다들 잘 들으쇼. 이 간호사가 노망난 우리 어머니 꼬셔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꽃뱀이요. 내가 증거만 찾으면 당장 경찰서에 쳐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지은 씨에게 꽂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병실에 남겨진 말순 씨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성식 씨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말순 씨가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무언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쉰 목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놈아, 그만해. 말순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앙상한 몸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쓰러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은 씨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 씨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유니폼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직 말순 씨의 상태만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환자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성식 씨는 넘어진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순 씨를 부축해 일으켰고 이 사건 이후 병원 내에서 돈을 노린 간호사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에도 묵묵히 말순 씨의 곁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창밖에는 세상이 떠나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병실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가 텅 빈 병실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말순 씨의 침대 옆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박수를 알리는 경고음이 위태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넓은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지은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말순 씨의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지자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성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잠결에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지은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보호자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임종 지키셔야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은 씨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비정했습니다. 아, 거참. 내일 아침에 일찍 간다고 했잖소. 당장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고 내일 오전에 봅시다.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자야 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말순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은 마지막 순간 말순 씨의 눈가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삼키며 말순 씨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말순 씨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휘적거렸습니다. 지은 씨가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자 말순 씨는 흐릿한 눈으로 지은 씨를 응시하며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지은 씨의 젖은 눈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푹 주무세요. 지은 씨의 눈물이 말순 씨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말순 씨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가고 요란하게 울리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리며 삐이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말순 씨의 표정은 고단했던 삶을 내려놓은 듯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식어가는 말순 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병실을 가득 채우며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자마자 성식 씨와 형제들은 상복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무언가 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그들은 곧장 원무과가 아닌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상주들의 모습에 놀라 쳐다보자 성식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여기 담당 간호사 한지은 어디 갔어? 당장 나오라 그래. 수간호사가 당황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성식 씨는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냐니? 장례식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우리 엄마 돈 챙겨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 여자 어딨냐고. 뒤따라온 며느리도 거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금고 열어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분명 그 간호사가 홀랑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불러오세요.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성식 씨 형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수간호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한지은 간호사, 장례식 당일에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성식 씨는 그럴 줄 알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지? 돈 들고 튀었다니까. 당장 신고해. 성식 씨가 휴대폰을 꺼내려던 찰나 수간호사가 데스크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런 대봉투 하나를 꺼내 성식 씨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 봉투 겉면에는 김말순 여사님의 자녀분들께 라는 지은 씨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훔쳐간 게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수간호사의 싸늘한 눈빛에 성식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감이 느껴지자 그의 눈빛이 다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돈은 남기고 갔나 보네. 성식 씨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뜯겨나간 봉투 입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빳빳한 수표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 뭉치들,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와르르 쏟아져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성식 씨와 형제들은 예상치 못한 내용물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푼 돈 몇 푼 남기고 우릴 놀리는 거야? 성식 씨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신경질적으로 주워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가던 성식 씨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려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간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키다리 할머니가 바로 김말순 여사님이셨습니다. 성식 씨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분들이 매달 어머니 통장에서 사라진다고 의심하셨던 그 돈. 여사님께서 지난 30년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남몰래 기부해 오신 김말순 장학재단 후원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낡은 내복을 기워 입으시면서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편지를 읽는 성식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끝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동생들도 숨을 죽인 채 편지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 든 돈은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우리 애기 깎아 사 먹어라, 차비해라 하며 제 주머니에 찔러주신 용돈과 간병비입니다. 차마 쓸 수가 없어서 모아두었습니다. 이 돈도 할머니의 뜻에 따라 장학재단에 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편지는 지은 씨의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성식 씨는 편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흩어진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돈, 그리고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매도했던 간호사의 숭고한 진심이 그 돈 뭉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의심하고 간호사를 괴롭힐 때 어머니는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불을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바닥에 떨어진 낡은 지폐 한 장을 집어든 성식 씨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 한쪽 벽면에 마련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성식 씨와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황금색 명판에는 설립자 김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자랑스럽게 새겨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게시판에는 수많은 장학생이 보낸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은혜 갚겠습니다. 라는 사연 하나하나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식 씨는 명판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그저 돈 안 쓰는 구두쇠, 말 안 통하는 노인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견디셨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세상의 미래를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식 씨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오열하자 뒤에 서 있던 며느리와 동생들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선이 명예의 전당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병실 창가, 휠체어에 앉은 말순 씨와 그 곁에 쪼그려 앉은 지은 씨가 V비자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성식 씨는 그 사진을 휴대폰에 담으며 평생 어머니의 뜻을 이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는 가족들의 뒷모습 위로 사진 속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오버랩되며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의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